자, 다음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진들이 어, 트위터가 열심히 여기저기 전달을 하고 있는 트위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탄핵에 관련된 겁니다. 바이든이 유리한 이 기사에 대해서 유독 중국인들이, 이 중국인이죠. 중국말이죠. 중국인들이 사진을 열심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와의 관련된 이 트럼프의 작전과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뉴스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 그 글에 유독 조선족들이 댓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봉오기를 썰어버린다. 밑궁기, 밑궁기나 닦아라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쓰는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오기는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고 밑궁기는 여자의 성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안 씻기로 유명하거든요. 일주일은 예사고 한 달 내내 안 씻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엉덩이 똥 싸고 엉덩이도 제대로 잘 안 닦는 것 같은데 속옷의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좀 생식기를 잘 닦아라 라고 하는 게 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취치구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는데 글자는 한글이에요. 글자는 한글로 다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또 취치구레라는 말은 중국 욕이에요. 중국 욕인데 중국 욕을 조선족들이 쓸 때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쓰는 중국 욕입니다. 이게 뭐냐면 취치구레가 생식기가 너무 냄새가 나니까 좀 닦아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조선족의 속담인데 한국말로 굳이 이제 바꾸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나 좀 닦아라, 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중국인들은 바이든을 사랑하는구나. 바이든이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혹은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이 박살이 난다라는 식으로 아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이 공산당들이 조선족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렇게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중국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주 목숨을 걸고 댓글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트럼프가 되면 망하니까 이제 열심히 지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실도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2000년대에 유행이 됐던 된장녀, 김치남 이런 식으로 이제 남녀 혐오를 일으키는 그 단어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우마오당 댓글 부대의 이제 분란 조장 수단이었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0년대에 지금 이 기사는 2020년도 작년 기사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예전에 된장녀 김치남으로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한녀, 한남, 뭐 한남충, 뭐 한남콘, 뭐 군무새, 남녀 갈등 뭐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하는 등등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요즘 결혼을 하려고 안 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 내가 왜 한남충하고 결혼해야 돼? 내가 왜 김치녀들하고 결혼해야 돼? 이거 뭐 한여들하고 나는 뭐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메갈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남자가 싫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여자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다시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들이 다름 아닌 조선족들이었다. 조선족들이
5천만이 넘는 오마오당 댓글 부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5천만이 또 이제 뭐 정말 현실일 수도 있는 게 중국 인구들이 또 워낙 엄청나니까 그런 엄청난 댓글 부대가 있으려는 것도 또 예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포크 타임즈가 또 중국 전문 이제 일진이잖아요. 예, 언론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공격을 하는 또 언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커뮤니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족들 정말 많습니다. 예. 일단은 뭐 틀틀틀 거리면서 아주 이제 또 우파들을 조롱하는 그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국말을 또 잘해요. 이 사람들이 또 2세들도 있나 봐요. 예,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넘어와서 젊은 친구들, 조선족 2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또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티가 잘 안 납니다. 은근히 이간질을 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봐서도 이 중국이 정말 이 전 세계의 공산화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적대적인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그 각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는 우호적이다. 나는 뭐 중국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치솟아 오르는 거는 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응답이겠죠. 근데 어쨌든 적대적으로 이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첫 출발은 2002년이고요. 오른쪽은 2000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 폭이 짧은 것은 조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렇게 긴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조사를 했는데, 일본, 그리고 일본하고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호감 수치가 예전에는 잠깐 높았나 봐요. 2002년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을 적대시하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도요. 한국 국민들은 75%가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율 순서로 보면 일본이 가장 중국을 싫어하고요. 네, 아주 철천지 원소 같습니다. 86%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85%, 오스트레일리아 81%, 한국은 75%. 한국도 상당히 싫어하는 그 혐오 도가 큰 그런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74, 미국 74. 미국 사람들도 중국 정말 싫어해요. 캐나다도 싫어하고 네덜란드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율은 좀 낮네요. 이런 순서도 되어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75%가 중국을 싫어한다. 자,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24%입니다. 그 중간이 별로 없네요. 한국은 뭐 확실한가 봐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한국은 75%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이제 그냥 한 줄 추가로 달았는데 현재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100%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국민의힘당의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중국을 좋아하는 친중 성향의 의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국민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75%는 싫어해야 맞거든요, 비율이. 근데 왜 이렇게 친중이냐?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배후는 중국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딥스테이트 세력과 연관도 되어 있지만 이 조작은 중국이 배후로 의심되고 있고 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했던 전자투표기 도미니언 장비도 중국이 투자한 회사, 중국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틀 회사의 서버가 도미니언 서버를 조작한 거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 이틀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다 뽑았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뽑았기 때문에 중국이 뽑아졌으니 얼마나 중국에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많은 수의 우리나라는 공화당이죠. 국민의 진당, 이 의원들도 친중 성격을 띌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정선거를 밝혀야 우리나라가 살겠다. 국민들은 정말 원하지 않는데 모든 정책들이 지금 친중, 그리고 중국인들이 뭐 아파트도 사지, 땅도 사지, 뭘 대출도 쉽게 받지,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도 편하지, 뭐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그리고 뭐 몇 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 뭐 선거에서는 투표권도 가지지.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인을 위해서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국인들은 싫어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한국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자꾸만 친중의 형태로 가는 이것들을 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재인이 중국말로 인사 안 했나 봐요.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중국말을 연습해가지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뭐 새해 신년 인사를 했더라고요. 시진핑이 했는 건지 중국인들에게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또 그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틱톡? 네, 틱톡이 중국에서 만든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퇴출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안 쓰는 이 틱톡을 통해서 문재인이 또 신년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면에는 숨겨진 그 마음은 중국이요. 우리가 또 이 어플들도 열심히 쓰면서 충성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재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